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김대중 의원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사님. 본 의원도 그 코로나 시국에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요. 앞에는 긴 줄이 있었고 몇 시간을 기다렸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내일 다시 금액을 낮추어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날 새벽에 저도 찾아가서 그 긴 줄을 서서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저도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지사님께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2,200억 중에 제2분기 515억 원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 당일에 4월 3일 새벽부터 경진원 앞에는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선착순으로 오신 방문 접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진원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미리. 예. 그런데 우리 경진원에서 새벽부터 대기자에게 명단 작성을 설명하신 것도 없고 담당 직원도 아닌 그날 당직자가 A4 용지 한 장을 내놓으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라고 안내를 했고 이 말씀을 들은 분들만 명단을 작성을 했고 안내를 받지 못한 대기자들은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지 못한 채 그냥 마냥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자료에 보시면 1번부터 52분까지 대기자 명단에 저게 원본입니다. 지사님, 이게 한 번 신청하시면 10억,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에서 15억씩 한 분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큰 억 단위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 명단을 적으라고 하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서민들, 중소기업인들이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일 처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미리 좀 의논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의 일이 더 기가 막힌데요. 이날 총 52분의 대기자가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9시쯤에 대기자 이 순번표를 나눠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9시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줄을 서지도 않으신 분이 9시에 오셔서 먼저 1번, 2번, 3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줄을 서신 분들이 당신은 이제까지 와서 줄을 서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들어가냐 했더니 답변이 우리는 전날이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전날에 와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일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항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경위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업 공고문에는 사업 신청 기간은 분명히 분기 1 시작일로부터 10일간 평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 접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이 4월 2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3명의 사인을 먼저 하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당직자가 그냥 사인하고 가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3일 당일 월요일 새벽에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7명의 대기자가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사님,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 사업 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오신 분들은 그 당직자가 내일부터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셔서 돌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아마도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직 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전날인 일요일 날부터 예. 그 다음날 9시까지 계속 진치고 그 앞에서 기다릴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게도 좀 편의를 봐드리고 또 그 안에 안전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내일 다시 오시고 일단은 당신들이 1번, 2번, 3번으로 왔다고 해줄 테니 일단은 돌아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예, 일 처리를 그런 좋은 한 것 차원에서 같습니다. 예, 네. 좋은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전날에 가서 사인을 했겠죠. 응? 또 하나 그 답변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새벽 2시부터 저기 아까 그 자료에 그 대기자 1번, 2번, 3번은 일요일 날 사인을 하신 분이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줄을 서신 분들입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사인을 어떻게 했냐? 신문 배달원이 드나드는 통로를 알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사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번부터 10번까지 이 대기자 순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공공기관에 새벽 2시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사인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다는 것이 저는 또 그게 또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 관리를 하고 신청받고 최종적으로 자금 배정하고 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상당히 미숙함이 많았고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 경진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업무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진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진원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방문 접수를 며칠씩을 해도 다 예산이 소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52분 중에 11분은 접수가 끝나고 예산이 소진이 됐으니까 다음 분기에 접수하라고 서류 접수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경진원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경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진들께서는 당시 CCTV랑 확인하시고 이렇게 11분 돌아가신 분들한테 찾아뵙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경진원 원장님하고 본부장 책임자급들은 당연히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팀원 최말단 하위 두 분만 내보냈습니다. 경진원 원장님들하고 이 본부장은 이 현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 법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문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고문과 달리 전일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마 내부적으로 그 몇 분의 변호사님들로부터 좀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문제가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전에 번호표는 나눠줬지만 이제 만약에 안 나눠줬더라면 그분들이 그대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9시부터 순서대로 접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절차적으로 다소간에 좀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치유되어서 그 적어도 9시 전에 번호표를 써가지고 온 사람들은 9시에 동시에 접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간주한다면 그 정도의 절차는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 11분 접수조차 하지 못한 11분에 관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3분기와 4분기에 배분된 금액 중에 그 11분의 추후에 그 11분이 당초에 신청하려고 했던 그 자금 규모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그 세 분의 자문 변호사분들께 법률 자문을 물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 세 분의 변호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추후에 그 대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먼저 3분기, 4분기에 있는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주시고 또 3분기, 4분기에 또 그때를 맞춰서 신청을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추후에 좀 추경 편성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좀 네, 그 부분까지도 지금 기업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렵고 특히 지금 이 자금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하려고 했던 자금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인데요. 이것이 지금 기업들한테 1.6%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이어서 기업들로서는 가장 인기가 있고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금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 수요도 좀 파악을 하고 추경 편성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전라북도가 이 대출 이자의 2.18%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1.6%만 이율을 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이 11분의 이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근데 11분의 대기자들은 이걸 못 받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 그런데 10억을 받았다고 치면은요. 10억. 지금 은행에서 보면 5%에서 6% 금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그 통상진흥원에서 받는 것은 1.6%이기 때문에 이율이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4%에 대한 차이가 1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이고요.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의 제도입니다. 5년 동안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생이자를 무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인력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진원이 지금까지에 대해서 이런 일을 2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수요를 못했을까? 과연 경진원이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도 이제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시장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아마도 이 자금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늘어난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 아까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지금 이게 최대 16억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좀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한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16억 원의 한도도 조금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선착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체를 신청받아서 예. 적절히 배분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에 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저희가 좀 선별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 개선 대책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 제5항을 보면은요, 융자 승인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그것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방금 먼저 전날 와 접수하셨 분들도 전라북 도민이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도 융자가 필요하니까 오셨겠죠. 근데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진원하고 담당 전라북도하고 협의조차 없습니다. 없이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윤동우 실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정말 지사님께서 밖에 나가서 기업 유치 이런 예산을 따오면 뭡니까? 이런 집행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보살펴 줘야.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윤동우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좋은 말씀 우리 지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진원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지금 경진원에서는 가장 경진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를 지금 약간 등한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6억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요, 그 중복 지원을 못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저기 보면 첫 번째 자료에는 3가지에 대한 우리 종류가 있었는데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벤처기업 육성 자금을 이번 회에 한 기업이 중복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중복 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충청남도 사례를 한번 보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추경 확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경진원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10억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으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겠지만, 근데 10억을 받은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3억 5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불만이 쌓일 거 아닙니까? 해서 이걸 좀 일어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경기, 대구, 제주는 이 업무를 경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10억을 신청을 해서도 애초부터 우리 A라는 기업은 5억밖에 대출이 안 나갑니다라는 것은 평가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겠지만 현장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이 전라북도에서 많은 지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도 좀 편리하고 좀 접근성도 좋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만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금방 말씀 주신 대로 4군데고, 경진원에서 그대로 하는 데가 11군데인데 이제 신용보증재단으로 갔을 때 장단점, 경진원이 그대로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저희가 잘 평가해서 가장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되는 방법, 네, 편리하고도 이 자금의 운용에 관한 효과성이 가장 높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기업의 입장에 서서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게 경진원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도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비단 이번 사태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지원을 받으려는 애타는 마음에 하소연도 못하고 그때마다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던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을 대신해 오늘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지사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고 적어도 지사님만큼은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도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